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그리고 댓글과 의견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 삼성전자 잡으려던 일본, 막상 밝혀진 세계 브랜드 가치 순위에 일본 반응 망연자실, 1년 매출이, 삼성전자 초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마저 국산화 시작,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19년을 마무리하기에 2달 남은 상태에서 2019년 글로벌 브랜드 가치, 즉 세계적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 업체인 인터브랜드라는 기업이 세계 100대 기업의 가치와 순위를 밝혔습니다. 해당 인터브랜드의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무려 610억 9,800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 즉 한화 기준 72조 3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며 3년 연속 6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넘겨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작년에는 599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분명 남다릅니다. 우선 1위부터 5위는 1위는 애플, 2위는 구글, 3위는 아마존,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5위는 마지막으로 코카콜라. 여기 물장사 하는 곳인데 코카콜라가 굉장히 높네요. 여하튼 대단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먹는 걸로 어마어마합니다. 각설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앞선 5개의 기업들이 모두 미국의 기업이라는 것인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사실상 천조국, 즉 미국의 기업 5곳을 빼면 세계 1위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삼성전자가 정말 미국의 기업이었다면 분명 이 순위는 바뀌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위치, 국제적 먹이사슬 관계 등에 의해 기업의 가치가 타 기업 대비 실제 조금은 낮아진 상태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또 유명하죠. 또 방금 말씀드린 순위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점은 앞에 일본 기업들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전만 해도 가전 강국이라는, 이 전자 강국이라는 일본 기업들은 분명 소니 및 파나소닉 등이 세계 브랜드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죠.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목매달고 있죠. 세계 탑 10위권에 일본 기업은 단 한 군데 이름을 올렸으며 바로 그 기업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 업체인 일본의 토요타입니다. 순위는 7위이고 브랜드 가치는 562억 달러로 한화 기준 그 가치는 약 64조 원 수준인데요. 토요타가 아직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보다 한 단계 앞선 순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초고급 자동차보다는 세계를 상대로 양산형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이 발표 순위를 보고 일본 네티즌들 반응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 문제로 와전을 시켜서 한국의 삼성전자를 직접 공격해 놓고 어느 한 곳의 일본 브랜드도 삼성전자라는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극우 언론사들은 실제 이 기사를 많이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일본 10대 전자기업 시가총액 모두 합쳐도 삼성전자 1년 매출을 못 따라온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런 정보는 일본 언론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결국 자국 언론 다스리기에 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이 아무래도 일본 정부도 좀 굉장히 쪽팔리겠죠. 여러모로 한국 한번 때린다고 아주 강하게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선빵을 쳤었어야 된다 일본이 이러면서. 근데 선빵을 때렸는데 움직이지도 않는 모습 보고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지금 일본 언론이 한국과 다음 달에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인터넷 신문 일본 보도를 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의 입장이 분명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 이후 여러 항목으로 따져봤을 때 손해를 아주 많이 보고 있는데요. 특히 안보와 경제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안보 문제의 경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및 선언으로 일본은 현재 북한한테 미사일 세례 받으면서 맨날 긴장하고 있죠. 그렇게 필요 없다던 지소미아 정보, 결국 정작 본인들은 미사일 발사체 개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미사일인지조차 빠르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6년 만에
하지도 않던 이상한 훈련 바로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도쿄 중심지에, 그것도 유동인구 가장 많은 구간에 가장 많은 시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가지고 와가지고 뜬금없는 이 자위대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인들의 불매운동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매출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광고 문제로 또다시 한국 네티즌 및 한국인들의 도마 위에 오른 유니클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매출 하락 기업 순위권 기업 중 한 곳입니다. 실제 몇몇 대형 매장을 철수시키고 적극적인 할인 행사를 통해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 광고 또한 이전보다 많이 하면서 실제 한국인들의 유니클로 아이템 매장 구입보다는 온라인 구매를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최근 여러 언론사들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실제 몇몇 겨울 아이템의 경우는 매진 사례를 보이고 있다면서 연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 극우 네티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냄비 근성은 어쩔 수 없다면서 조롱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불매운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격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자동차, 일본 여행, 일본 맥주 판매량 등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 맥주의 경우 작년 동월 대비 99.9% 수출액이 감소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불화수소 업체인 모리타 화학의 경우 지금 일본 내부에서 난리라고 하는데요. 실제 일본이 수출 규제 단행 발표 및 7월 4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한 이후에 불화수소 수출권은 단 몇 건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는 LG 디스플레이가 큰 피해를 입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이 자승자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일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액은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3%로 급락, 즉 97% 급락한 것입니다. 매출 점유율이. 즉 이곳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령도의 공식 주소이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이에 한국 정부에서는 백령도의 소형 공항과 해경부두를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다. 중국의 어선들이 백령도가 포함된 서해 5도 NLL 일원의 황금어장을 싹쓸이하고 있다. 지난번에는 서해 이둡고 병렬이 열도를 살펴봤는데요. 병렬 비열 도구가 중국에 가까운 섬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백령도입니다. 그런데 이백 연구가 수국과 안보 전략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아직도 국적 기피를 혼자만 보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욕심쟁이 다른 분들에게도 같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먼저 놀라셨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대한민국의 최고 전략적 요충지를 뽑으라면 백령도를 꼽게 됩니다. 백령도는 북한의 바로 앞바다까지 올라가 있어서 북한의 남한 진출 야욕을 저지하는 폭반보의 최고 요충지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까지는 이 섬이 북한 반을 경제하였다면 앞으로는 중국의 침략에 혹은 서해안 침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이 무기를 가지고 서해를 직접 침투한 적이 없지만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을 경계 지점을 마치 줄타기를 하면서 황금어장을 싹쓸이하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해산물들을 싹쓸이 당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때문에 한국 해산물 가격이 종종 폭스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서해안의 섬들은 고령화 문제로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중국 어선의 조업을 막아낼 만한 인구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섬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은화착 혜택이 많은 서울 수도권이다.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고 경제적 산업 구조가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와 한국 정부에서는 조만간 백령도에 공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하기로 나서면서 백령도의 엄청난 대변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백령도에 1,703억 원을 들여 25만 4천 제곱미 파일 부지 비행기는 50인스 인간여객기가 운영되고 전투기들이 함께 이착륙이 가능한 복합공항을 건설하기로 했는데요. 활출호의 길이는 약 200m짜리 한개 쓰리고 관제탑과 여객터미널 등이 들어서 어엿한 소형 공항으로 건설됩니다.
인천광역시는 2024년 백령공항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공항이 건설되게 된다면 새끼 노는 기존 인천여객 터미널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던 시간이 서울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약 30분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령도 주민들은 서울 도심까지 단 1시간 안에 도착이 가능해지게 돼서 마치 수도권 신도시에서 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될 전망인데 때문에 공항이 건설되면 백령도로 인구가 많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령도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인구수 하락과 경제적 활력을 잃고 있었던 인근서, 예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일대의 인구수 증가로 인해 지역 안보에 큰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해양수산부에서는 백령도의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던 모해 경보 1을 499억 원을 투입해서 2023년까지 조성할 계획인데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 홍천원에서 출발해 하는 것보다 약 7시간가량 단축돼서 더 이상 중국 어선들이 서해 우도 이번에 훨씬 거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령도는 한국전쟁 시기 때부터 공항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태병내 백사장을 천연할 주로로 이용 가능하고 최근에 미군 측에서 공간을 만들었었는데요. 앞으로 진짜 공항이 건설되게 되면 서해 영토를 수호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안보를 책임지는 슈퍼 전략 거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령도 공항은 현재 한국 정부의 기획재 정부 입이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선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천광역시는 지속적으로 기재부에 요청을 하며 사업 추진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환경단체는 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해서 대한민국의 여러 선 지역의 계획된 공항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다무 벌어지곤 하는데요. 공항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고 주권을 지킬 수 있고 교통 세안이 개선으로 인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섬 지역의 젊은 층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어 꼭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